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뭘까요? 물론 시끄러운 알람 소리나 향긋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너머에는요, 우리의 일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엔진, 바로 동기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이 동기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기, 영어로 모티베이션이죠. 이 단어는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mover에서 왔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행동을 올바른 목표로 이끌고 또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동기의 지도를 처음으로 그리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이론이죠.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단계의 피라미드로 설명을 했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위층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직장 생활에 한번 딱 대입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져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본급은 생리적 욕구고요. 잘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건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죠.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으쌰으쌰 하는 건 사회적 욕구. 승진하거나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건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도전적인 일을 해내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최상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죠. 여기서 매슬로우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아래 4단계는 결핍 욕구라고 불렀어요. 뭐랄까, 배터리 같은 거죠. 배고플 땐 밥 생각이 간절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더는 음식이 동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한번 채워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맨 위에 있는 성장 욕구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끝없이 자라나는 식물 같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원한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한 학자가 나타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거든요. 허즈버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이 정말 불만족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 분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허스버그 이론의 핵심적인 반전이에요. 만족과 불만족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걸 없애준다고 해서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요인을 2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동기 요인, 다른 하나는 이게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위생 요인이요. 즉,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과 그냥 불행하지 않게만 만드는 요인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 요인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 내 노력을 인정받는 것, 도전적인 업무 그 자체 같은 것들이요. 전부 일의 내용과 관련된 내재적인 가치들이죠. 반면에 위생 요인들은요, 뭐랄까, 기본값 같은 거예요. 회사 정책이 이상하거나 월급이 너무 적거나 상사와의 관계가 나쁘면 당연히 일하기 싫고 불만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일이 사랑스러워지고 열정이 불타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불만이 사라질 뿐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뉠까요?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잖아요. 클레이튼 엘더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선 이론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훨씬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엘더펀은 매슬로우의 복잡한 5단계를 생존, existence, 관계, relatedness, 성장, growth 이렇게 딱 3가지 카테고리로 아주 깔끔하게 압축했어요.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ERG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인생에 무슨 정해진 계단을 차례차례 오르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쵸? 엘더펀은 우리가 여러 욕구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 단계의 욕구에 집중하기도 한다고 봤어요. 우리의 복잡한 현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엘더퍼 이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좌절 퇴행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다가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즉 좌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 직원이 승진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고 해보죠. 이건 성장 욕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진에서 미끄러졌어요. 좌절을 겪은 거죠. 그러자 이 직원은 이제 승진에 대한 미련을 접고 대신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유대감을 다지는 관계 욕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상위 욕구가 막히니까 한 단계 아래의 욕구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옮겨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매슬로우부터 허즈버그, 엘더퍼까지 세 가지 고전적인 동기부여 이론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중에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완벽한 이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들은 각각 다른 렌즈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복잡한 동기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동기라는 건 정말 복잡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열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열쇠를 유연하게 꺼냈을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나 안정성 같은 위생 요인을 넘어서서 당신의 가슴을 정말로 뛰게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는 당신만의 진짜 동기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